정부와 여당이 공시가 상승으로 빚어진 각종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로 합의하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코로나 방역 강화에 맞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페미니스트인 신지혜 씨를 영입한 데 이어 군부대를 방문해 안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부동산 공시가격을 두고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정부 여당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공시가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는 매년 초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토지 가격으로 재산세, 건보료 등 여러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올 한해 부동산 가격 급상승과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겹치면서 내년 세부담이 크게 늘 거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이 오늘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건데요. 송영길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행정조치에 의해서 사실상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이러한 현실은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의 고통을 덜어두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협의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그대로 추진해가되 대신 그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제도별 완충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는데 내년 재산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 사실상 보유세 동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종부세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선을 눈앞에 두고 급하게 사후 약방문을 써내렸다며 이미 전국 공시가가 19%나 올라 보유세 폭탄이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을 우습게 하는 조삼모사 땜질 처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부동산 공시가 조정을 동시에 언급했던 이재명 후보를 직접 겨냥해 비판했는데요. 이 후보가 상충하는 두 정책을 동시에 내놓았다며 재산세에 대한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는 재산세를 관련해서 선심을 얻기 위해서 무슨 공시지가를 동결하고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고 얘기돼. 다른 한편에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투기로 발생하는 이윤을 모두 다 흡수하겠다고 이재명 후보의 소위 재산세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언급하며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발표했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방역 단계 상향 조치에 발맞춰 관련 지원책을 내놓은 건데요. 방역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생계 곤란이나 매출 감소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고 소상공인 손실을 사전 보상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버티라 하는 금융 지원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으로 바꾸겠습니다. 가게문을 닫고 난 뒤에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은 신용 대사면을 실시해 재기의 발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곧바로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간담회에도 참석해 재정 투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앞서 현 정부의 코로나 손실보상 규모를 쥐꼬리라고 표현하며 한 차례 비판했던 만큼 차별화된 정책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는 보육과 교육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 후보는 코로나 악화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들 논란까지 불거지며 악재가 겹친 상황인데요. 이처럼 서민 정책 행보에 집중하면서 특유의 추진력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군부대를 찾아 안보 행보에 집중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강원도 철원에 있는 최전방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겨울 한파가 본격화한 가운데 군복무 중인 장병과 군인 가족을 위문하기 위한 건데요. 윤 후보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군 관계자, 장병 여러분들께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합당한 그런 처우를 계속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저희도 다하겠습니다. 또 여기 발맞춰 병사 월급 대폭 인상, 직업군인 처우 개선 등 군 관련 공약도 함께 내놨습니다. 안보 행보로 보수층 표심 결집을 노리는 동시에 20대 남성에게도 다가서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후에는 지방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찾아 지방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오늘 아침 국민의힘 후보직 속기구인 새시대위원회 외부인재 영입 행사에도 참여했는데요. 페미니스트 정치인을 자처한 신지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새시대위 수석 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선입견을 걷어내고 국민 요구와 기대를 폭넓게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신 대표 영입을 두고 당내에서는 벌써 젠더 갈등이 더 격화할 거라는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이수정 교수 영입 등을 놓고 한 차례 갈등을 겪었던 이준석 대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김한길 위원장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는데요. 다만 당의 방침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뼈있는 당부를 전한 만큼 추후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